자, 6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우리 요즘 디딤 영상을 잘 보지 않고 학습지도 잘 정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4반 아이들이 이런 걸 만들어 줬네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영상 보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누릅시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할까요?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소비자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예요. 두 번째로 소비자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소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소비자 문제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소비자 문제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는데 구입하는 과정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소비자 문제라고 하는데 보통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할 때 보통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소비자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볼까요? 첫 번째는 상품의 안전성 문제예요. 자, 소비자 문제는 보통 소비자의 권리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상품의 안전성 문제 같은 경우는 상품을 사용할 때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을 얘기하죠. 무슨 권리와 관련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네, 안전할 권리와 관련 있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잘못된 정보 문제예요. 이거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해서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소비자가 속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거 어떤 권리와 관련이 있죠? 네, 알 권리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되겠죠. 세 번째로 선택의 기회 부족 문제가 있어요. 자, 보통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나 상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 문제와 관련된 거는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경우죠? 네,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피해 보상 문제가 있어요. 피해 보상 문제. 자, 어떤 우리가 방금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본 경우에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보상이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지면 피해 보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피해 보상 문제는 우리가 보상받을 권리에 의해서 생기는 이걸 침해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종류는 판매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방문 판매나 전화 판매, 다단계, 노상 판매 같이 판매 방법이 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생기는 문제들을 판매 방법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할 때 점원이 너무 불친절했다거나, 또는 AS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AS 해준다 해놓고는 뭐 AS를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판매처나 기업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곳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거를 뭐 보상해달라, 환불해달라, 교환해달라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거기다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네, 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죠. 네, 뭐 시청이나 구청 또는 소비자 지역에 있는 소비자 단체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고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해서 그 기관에서 직접 그 기업이나 판매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도 기업이나 판매처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3단계는 한국소비자보호 나라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공기관인데 이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 여기에서 이 소비자가 생긴 문제들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규명해서 판매처나 기업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직접 판매자나 기업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느 정도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근데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인 법적 소송을 거는 거죠.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큰 문제가 아닌 이상 가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했던 옥시 가습기 사건, 사람이 죽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업나 그 판매자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잘 해주지 않아서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청약철회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뭐 위약금을 문다거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지 않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보통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할부 거래를 했을 때는 7일 정도 이내에 청약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방문이나 전화 판매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거래를. 자, 두 번째로 리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리콜 제도. 그 얼마 전에 갤럭시 노트 7 사건에서 폭발하니까 첫 번째 해준다는 게 다 모두 수거해가지고 이거를 수리해서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제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제품들에 대해서 생산자가 이거를 알고 그거를 수리나 교환,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리콜 제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이 법적인 요게 법적으로 되게 좀 중요해졌거든요. 제조물 책임법은 뭐냐면 제품의 결함이나 사용법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제도는 집단소송제도예요. 우리 그 권리 중에 소비자의 권리 중에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것 때문에 생긴 제도예요.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개개인이. 근데 개인이 그걸 이제 소송을 제기하나 이런 데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시간의 부담.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이 이기는 편이에요. 기업은 뭐 변호사들도 있고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걸 잘 알기 때문에 개인이 집단과 싸우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집단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증명제도인데 우리 잘 사용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이거는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판매처나 기업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전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화로 얘기하면 증거가 안 남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청약철회 기간 안에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언제 누구한테 어떤 내용의 피해를 소비자 피해 어떤 상품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거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내용을 써가지고 보상해달라 써가지고 우체국에 가가지고요 세부를 만들어서 우체국 가는 거예요. 가서 한 통은 본인이 갖고 한 통은 보내는 거예요. 그 기업이나 판매처에 보내고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더라도 우체국에서 증거물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보통 이거는 상대방이 그거를 거부하더라도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했는데 열심히 보시고
학습지를 잘 정리해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일반의 관우 꼭 비딩 영상 보시고 정리해 오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